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가정경제 지키러 출동하는 김소미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우후! 와! 빰빠밤! 빠바바바! 오늘도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네. 사실 추석 얘기를 방금 하셔서 말씀이신데 추석과 연관이 되는 주제를 가져오셨겠다. 항상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음. 설날이 지난 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쭈디는 추석에 친척집에 가시나요? 저희가 큰 집이라서 저희도. 가족 친척들이 모두 저희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고 갑니다. 아마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얼굴 볼 생각에 설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전 딱 보자마자 제가 큰 집 갔잖아요. 제가 크잖아요. 맞아요. 키가. 큰 집.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추석? 맞아요. 추석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명절 음식이에요. 하지만 음식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무릎도 맞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특히 무릎은 한 번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쓰죠. 그렇게 50년, 60년, 70년도 쓰다 보면 관절이 닳아 없어지기도 해요. 슬프다. 네, 관절 사이가 점점 가까워진다고도 하죠. 또 노화로 인해 관절이 닳기도 하지만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의 변형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한 분들이 저는 주변에 굉장히 많으세요. 재활이 꽤 오래 걸리긴 하지만 휜다리도 사실 곧게 펴주고 또 재활이 끝나면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진짜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게 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 우선 실손으로 비해서 당연히 보장 가능하겠죠. 중요한 건 1세대 실손에서는 100% 보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2세대, 4세대 실손은 잘 보셔야 돼요. 이유는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 비급여 수술이 워낙 많아요. 비급여, 급여가 맞아. 아니라? 맞습니다. 때문에 공제되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감당하기 정말 힘들 만큼 많이 오르기도 해요. 1세대 실손의 단점이죠. 하지만 장점은 100%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3세대, 4세대로 전환하신 분들이 때문에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술비가 사실 잘 되어 있어야 보험에서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공관절 수술은 급여가 아닌 비급여가 많고 2, 3, 4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빼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제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으로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은 수술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실손에서 보장이 되고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고 또 다른 보장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수술비는 우선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해요. 상해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상해 수술에서도 나오면 좋지만 보통 노화나 질병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질병을 기준 삼아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질병일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 알고 계시겠죠. 지급되는 보험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라고 하는 119대, 123대, 64대 등의 수술비가 보이실 수 있어요. 이럴 경우 관절 수술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엔대 수술비는 워낙 편차가 심해서 평균 5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우선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비라고 하죠. 1, 3종 수술비가 있다라면 2종에서 관절 수술이 보장되고요. 1호종 수술비가 있다라면 3종에서 관절 수술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나오는 수술비 중에 17종 수술비가 있어요. 근데 17종 수술비는 안타깝게도 비급여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급여 보장만 가능한 담보이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다. 그리고 아마 동키분들 중에서 1호종 수술비가 가장 많으실 텐데요. 제일 오랫동안 나온 수술비니까요. 그럼 30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총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30만 원, 엔대 수술비 50만 원, 또 종수술비 300만 원에서 총 380만 원이 수술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수술비 특약이 있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수술비 특약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비 특약이 다
가지고 있군요. 중복돼서 다 나옵니다. 가지고 어, 어. 있으시다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술비 특약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뭐 N대 수술비 이렇게 앞에 숫자 써 있는 거, 뭐 119대, 뭐 123대 이렇게 숫자 써 있는 몇 대 수술비 요런 걸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1부터 뭐 5종, 1부터 3종, 1부터 7종 요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질병 수술비 이렇게 써 있는 걸 갖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세 개 다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맞아요. 근데 무릎은 보통 한쪽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2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고. 역시 정답입니다. 쭈띠가 말씀하신 대로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로 구분돼요. 오른쪽 380만 원, 왼쪽 380만 원, 총 760만 원이 지급이 가능한데요. 실손의료에 비해서 공제 금액이 많다고 해도 수술비가 왜 중요한지 사실 그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쭈디가 수술비 이외에도 지급이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도 또 물어보셨어요. 네, 가능한 게 있어요.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후유장애는 지난주 방송에서도 치매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인공관절 치환 시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관은 사실은 개정이 됩니다. 약관에서 인공관절 치환 시 보장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1년에도 12번씩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후유장애 관련해서 크게 바뀐 날이 한 번 있어요. 바로 2018년도 4월 1일인데요. 이때 자신이 가입한 날짜가 중요한지, 왜 중요하냐? 2018년도 4월 1일 이전의 후유장애면 한쪽에 20%, 그러니까 30%의 후유장애를 보고요. 그 이후에는 20%로 축소가 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 20%, 왼쪽 20%, 그럼 40%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2018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30% 후유장애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60% 이렇게 받게 됩니다. 40%를 받는다와 60%를 받는다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 질병 후유장애로 100만 원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적게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40% 그러니까 2018년 4월 1일 이후 걸로 갖고 계시다면 4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네. 그 이전 걸로 갖고 계시다면 60%니까 6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란 네, 말이죠.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100만 원이면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많은 분들은 정말 1억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후유장애 진단금이 보통 3천만 원 정도 구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일 경우 40%면 1,200만 원 지급 가능하죠. 그리고 5천만 원 한도라면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진단금이요. 원래 한 번만 지급돼요. 근데 후유장애 진단금은 마르지 않는 진단금.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이 점점점 빨라지긴 했는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후유장애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 1,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천만 원을 지급을 받았던 처음 한도 죄송해요. 잠시만요. 지금 계산을 다시 해드리면은 3천만 원 한도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1,200만 원을 받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후유장애가 왔습니다. 이 어깨로 만약에 50견이 오셔서 운동 각도에 이상이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3천만 원에서 1,200을 받아요. 얼마가 남죠? 1,800만 원이 남았다라고 계산이 돼요. 그럼 나는 어깨에 대해서 후유장애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도가 남아있는 1,800만 원에서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체 금액인 3천만 원에서 다시 카운팅돼요.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금이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찾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담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유장애 진단금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진단금 한 번만 받는 거야 라고 기억을 하셔서 뭔가 하나로 인해서 받았으면은 그게 끝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받았어도 리필이 되네요. 네. 리필이 끊임없이 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후유장애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받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들 생각을 하시고 또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생겨야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인공관절 수술을 예로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게 인공관절 수술은 내 몸이 나아지는 수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전에는 불편했지만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몸이 훨씬 편해지고 뭔가 불편하던 것도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라고 판정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6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대표적인 게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70대에는 뭘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음. 그리고 왜 후유장애는 내가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훼손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관절은 방금 쭈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다리가 관절이 닳아 없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휘기도 해요. 근데 인공관절 치환하게 되면 굉장히 곱게 펴지.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 중에 숨어있던 키를 찾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취약점은 조금 재활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후에는 수술을 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내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도 후유장애로 해석돼요. 왜 그래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공관절, 인공골두를 삽입하거나 치환한 경우에는 후유장애로 해석됩니다가 탕탕탕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숨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더 지나갈 수 있고요. 사실은 상담을 저희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드리기 위해서 상담도 많이 하는데 사실 보험금 상담을 할 때 인공관절 수술이 질병 후유장애 해석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 안타까운 건 질병 후유장애는 종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되는 게 왜 후유장애는요. 인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으로 봅니다. 100%에서 3% 이상의 후유장애를 지급되는 건 인공관절이 당연히 돼요. 20%, 40%, 30%, 60% 해석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후유장애인데 80% 이상의 후유장애로 지급합니다. 라면은 80%가 넘어야지만 줘요. 자, 인체를 100으로 나눕니다. 80% 이상일 경우 어느 상태일까요? 식물인간이거나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 후유장애라는 글씨가 보여. 하지만 내 증권에 맞아요. 그 옆에 있는 단서를 꼭 잘 보셔야 돼요. 3% 이상 혹은 80% 미만일 경우는 정말 엄지척입니다. 너무나 좋은 담보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보험이 정말 탄탄하십니다라고 점수가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80% 이상일 경우에는 후유장애를 80% 이상이어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증권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경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3% 이상의 후유장애 라는 특약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보장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80% 이상 후유장애라는 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내 몸이 뭔가 더 편안해졌을 때도 후유장애로 해석되는 거 이런 거는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몸이 불편해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애의 경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이런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특약 같아요.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후유장애 얘기를 신나게 막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요거 가입을 잘 안 시켜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정말 예리하세요. 쭈리가 정말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후유장애는 일반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왜 병력이 있어요. 유병력 이렇게 간편 상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죠. 왜 약을 하나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약이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혈압 약이에요, 당뇨 약이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반알짜리 작은 거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일단 일반체 보험이 가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뭐 할증제이거나 부담보가 잡혀서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요즘에 간편 보험들이 워낙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거든요. 그건 진단금 이나 수술비일 경우에는 맞아요. 하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간편일 때는 굉장히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많거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혹은 질병 후유장애를 이왕이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왜 아까도 질병 수술비도 포함하고 엔대 수술비도 포함하고 종수술비도 포함하고 수술비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포함하면 포함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그렇게 그 안에 한 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따로 가입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아무래도 높아지고요.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으로밖에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있다. 너무 좋으세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금액이 좀 비싼데?
질병 수술비보다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 드릴 것 같고요. 다만 80% 이상이 아닌 3%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질병 후유장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갔던 이력들이 조금 있어요. 먹는 약도 있고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입원했던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곳의 심사를 더 봐야 돼요. 우리나라 보험회사 굉장히 많죠. 근데 나를 받아주는 곳 하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갖고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발품을 조금 파셔야 돼요. 아우 나는 어려워. 발품 팔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김소미 전문가가 해줄 거예요. 도움 요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그거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는 항상 비싸요? 좀 싸게 가입할 수 있는 나이대나 아니면 좀 건강 상태가 좀 내가 좀 좋아. 우리 애는 일찍부터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 가입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거나 아이들한테 후유장애를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평생 가는 거잖아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보험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보험이 좋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끔 그럼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3% 이상이 좋고요.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내가 몇 년도에 갖고 계시다면 몇 년도에 가입되어 있지? 이거를 굳이 바꾸셔야 된다면 좋은 게 있는 것과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해지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좋은 걸 남겨뒀을 때 질병 후유장애 3%가 있고 18년도 4월 1일 이전이다. 최고입니다. 그거는 남겨주시고 만약에 다른 것들을 보완한다면은 조금 줄인다면은 보험은 순차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거든요. 중간에 끼어들긴 안 돼요. 갖고 있는 담보의 추가는 어렵지만 내가 여기서 빼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빼드려도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가 가능하다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4부 시작하며 이번에는 김소미 전문가가 직접 만나서 고민을 들어봤던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은 재구성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보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들 아내나 부모님이 알아서 가입을 해줘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설명은 듣지 않고 사인만 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직 싱글이고 보험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저 또한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내용도 잘 모르고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몸이 점점 아프고 쑤시기까지 해서 이 시점에 보험을 한번 제대로 점검받아야 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합니다. 네, 아마 이런 전화 다들 한두 번씩 아니죠. 10대 번씩은 받아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카드회사 제휴로 혜택 드릴 거 있습니다. 뭐 어디에 당첨되셨어요. 뭐 한 달 동안은 무료입니다. 1년 동안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전화를 받고 보험에 가입을 하신 건데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랬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금감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공지해 놨더라고요. 사연자분들과 같은 생각을 느낌도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험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장점만 부각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럴 경우는 단점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고요. 또 금감원 유의사항 두 번째는 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혹은 크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김소미 전문가님 천천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그런 네. 권고사항 확인 가능하고요. 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요? 가입을 먼저 덜컥 네, 알겠습니다 하시기 전에요.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가입 전에
네, 하셔야 된다라고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게 혜택인데 지금 안 하시면 마감 그런 거 있죠. 네. 마감 임박, 빠밤. 홈쇼핑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직접 상담하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사례들 있죠. 이렇게 정말 전화로 받은. 사실 정말 많으세요. 땡땡땡 떼땡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뻔했는데 아무튼 안 돼요. 그 보험에 30개 이상의 보험을 10,000원, 18,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버님이셨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네, 입이 떡 벌어진 사연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상담했던 다른 분의 경우 전화로 치매 보험을 권유받으셨었어요. 이분께는 최근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던 중 마침 아이도 자고 있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이 너무 반가웠었대요. 그때 당시. 타이밍을 딱 맞췄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침 친정 어머님께서 치매 보험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막상 육아를 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을 몸소 느끼고 있던 때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전화가 온 거죠. 텔레마케터 분은 상담자분이 관심을 보이자 중증 치매만 보장된다는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고 청약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 분께서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어머님 치매 보험을 대신해서 가입을 해드렸던 거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딱 2년 뒤 어머님께서 다행히 중증 치매는 아니셨지만 경증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상담자분께서는 2년 전에 가입한 치매보험이 생각이 나신 거죠. 도움받을 수 있겠다. 맞아요.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요거는 중증. 맞아요. 중증 치매만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라면서 당연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님께서 분명 빠르지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당시의 녹취 파일을 보내줍니다. 근데 중증 치매만 보장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던 거고요. 지금까지 경증 치매는 보험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더라.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매면 다 치매지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것들까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해요. 평소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일이 딱 벌어지면 그때는 압니다. 경증, 중증 이런 게 나눠지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중증만 되는 거였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미리 경증, 중증으로 나눠지는구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경증부터 되는 건지 중증부터 되는 건지 이거를 알고 가입을 해놔야 되고 내가 가입한 게 어떤 부분부터 되는 건지도 미리 파악을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보험도 가입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거는 어떤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은 저희 김소미 전문가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장을 준비하실 때에도 이렇게 어느 단계부터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장단점 같은 것도 확실하게 좀 물어보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꼭 장점과 함께 단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되고 궁금해하셔야 돼요. 근데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힘들다면 내가 이해가 사실은 되실 때까지 10개 중에 3개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치매 보험이 중증 치매 단계에서만 보험금이 지급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던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중증 치매일 때만 보장이 돼도 충분히 좋은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번 주에 그 방송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중증 치매인데 생활비가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런 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실 치매는 점점 좋아지지 않거든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럴 때 그 시간에 내가 대비할 수 있어요. 경증 치매면은 물론 좋지만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경증 치매도 필요하고요. 중증 치매도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은 안 돼요. 보험이죠. 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중증 치매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치매 진단만 돼도 나는 진단비만 받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걸 가입하는 것과
나는 치매에 걸렸을 때 매달 뭔가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생활비를 지급받고 싶다 하는 것과 요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고, 그리고 나는 경증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 근데 진짜 정말 중증일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될 때, 이럴 때부터 그냥 도움 받고 싶어 하실 때는 중증 치매일 때부터 가능한 게 좋죠. 왜냐하면 매달 내는 돈이 싸니까. 네, 그리고 또 아. 하나는 질병 수요장애 진단금이 있어요. 그럼 치매도 되죠. 그럼 그렇죠. 거기서 진단금을 받고 인공관절도 받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케어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중증치매 생활비만 종신토로 나와주는 것만 꾸준히 내가 계속 나와주는 것만 있으면 저렴하게 보험을 사실은 채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내 얘기는 언제 나오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게 치매가 아니었는데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사연 주신 그 30대 남성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어떤 보험인지도 잘 모르고 일단 전화로 오는 것들을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가입이? 네, 사연자분께서는 여태 무슨 보험인지도 잘 모르고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고 보험 가입을 모두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월 보험료는 30만 원의 보험을 얼굴도 본 적 없는 분에게 전화로만 믿고 가입을 했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내 자산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무척 허탈하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친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셨다고 해요. 한 달에 보험료를 누나는 얼마나 납입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30만 원 정도 납입한다는 누나의 말만 듣고 그냥 금액을 30만 원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하셨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랬어요. 보장이- 오빠, 오빠 그러면 안 돼요, 오빠. 아무래도 보험료보다는 네. 30만 원 내? 그럼 나도 30만 원에 맞춰야지. 아, 저 30만 원 맞춰줬어요. 이제 그만. 이게 아니라 맞아요. 보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아, 보장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사연자분의 보장이 사실 또 너무 안타까웠다는 건 사망 보장과 갱신형 특약만으로만 보장이 이루어져 있으셨어요. 물론 아주 좋았던 점도 두 개나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하나는 3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 중이라는 것. 그리고 종종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깨와 허리가 불편할 때가 있지만 병원은 거의 가본 적 없다는 건강하신 분이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셨습니다. 매우 건강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처럼 아직 싱글이세요. 근데 사망 보장을 미리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는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사망 보장이 필요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입하신 게 아니라 저축할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분도 그랬습니까? 네, 사연자분의 기존 우선 실손 의료 보험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2만 원대 보험금을 유지 중이세요. 그리고 사망 보장도 사실은 이거를 사망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저축으로 나중에 차곡차곡 모으면 큰 돈으로 목돈으로 모아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왜 보험이 없어지니까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이 안 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왜냐하면 보험이요, 물론 너무나 좋아요. 끝까지만 우리가 약속했던 그 시간, 10년이면 10년이고 20년, 20년일 수도 있고 5년도 있고 7년도 있습니다만, 약속했던 그 시간을 지나면 목돈이 나에게 찾아와요. 어이구, 이자도 주고요. 그 사이 사망 보장도 해도 너무너무 좋을 수 있지만 그 사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갖고 계신 보험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실손의료비 너무 좋습니다. 2만 원대. 그리고 사망보장 대신해서요, 저는 암과 뇌혈관, 심장 질환의 진단금과 수술비를 갱신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조금 조정을 도와드렸어요. 암 진단금은 5천만 원으로 넣었고요. 암 진단 후에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암 주요 치료비도 새롭게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금과 허혈성 진단금 전혀 없으셨는데요. 요거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빠지면 안 되죠. 뇌혈관과 심혈관 수술비 또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요거가 가장 폭넓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질병 수술비는 알고 계시겠지만 용종을 건강검진할 때 제거를 하더라도 사실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종 등을 제거하는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상해 수술비는 기존에 있는 담보 중에 사실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충분히 풀로 넣어도 금액이 워낙 건강하시고 30대 분이셨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했고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 1호종 수술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상해뿐만이 아니라 질병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는 17만 원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었어요. 30만 원까지 필요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실손의료비 2만 원을 합하면 총 19만 원으로 기존보다 11만 원 가량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갱신 보험으로 100세까지 안전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사연자분께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보장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들을 때도 너무 재미있게 들어주셨는데 직접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되게 재밌네요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매월 나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친구분들한테도 다른 지인한테 보장을 준비한 것 같으니 한번 살펴봐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하셨다라고 고맙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래서 나만의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30만 원에 맞췄다고 나도 30만 원으로 맞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A라는 보험을 가입했대. 그거 되게 좋다더라. 그래? 그럼 나도 그 A 가져가야지. 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되게 좋았던 그 보험이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보험일 수도 있어요. 보험이라는 거는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안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한테는 A급이었던 게 나한테는 C급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나한테 A급인 게 다른 사람한테는 C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 맞춰서 금액도 보장도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김소미 전문가가 이 30대 남성분 그분한테 맞춰서 설계를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30만 원까지 내지 않아도 11만 원이나 저렴하게 19만 원이면 충분했다라고 꼼꼼하게 설계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으셨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로만 가입을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뭐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던 보험을 이제 보장까지 탄탄하게 게다가 금액도 줄여주셨으니까 이제 뭐 걱정하실 게 없는 거죠. 자, 오늘 유익한 정보 잘 들어봤고요.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인공관절 수술 시 후유장애 40%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둘째. 후유장애 보장이 8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르게 써 있을 때도 가능하죠? 네, 80% 이하 혹은 3%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